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주 시장 자체가 좋진 않았어요. 많이 눌리는 모습이었고, 지표들이 막 그렇게 나온 건 아닌데, 다른 뭐, 데이터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미 국채금리라던가 아니면 환율, 그리고 유가 쪽에 좀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리고 미중 갈등도 좀 세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 우선, 나스닥 먼저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저점들을 가지고 봤을 때 저점을 계속 올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점이 이제 꺾였어요. 저점을 계속 위로 올려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위로 올려주고 위로 올려주고 위로 올려주고 위로 올려줬죠. 자,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고점도 꺾였고 저점도 꺾였어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고, 자, 여기서 눌리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눌려서 쌍바닥을 찍을지, 아니면은 지금 봤다시피 여기서 이제 돌려줄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돌려준다 하더라도 어, 14,100포인트 이 구간이 좀 중요하고요. 왜? 직전에 있었던 고점이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에 돌려줬을 때 넘어주는 모습은 필요해요. 근데 이걸 못 넘어준다. 여기를 갖다 또 맞고 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넘겨주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직전 고점을 못 넘겨준다 이러면은 좀 더 눌림이 좀 더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에서는 우선은 눌림을 줬지만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 때리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느냐, 요걸 좀 체크해야 됩니다. 뭐 나머지 뉴스들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장을 보면은 우선 코스피를 보잖아요. 코스피도 역시나 앞점보다, 자, 저점, 뭐 요런 거는 그냥 뺄게요, 그냥. 그리고 또 저점, 그리고 쭉 올라와서 여기 저점, 또 올라와서 저점. 자, 그러면서 고점들도 계속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서 저점이 한 번 꺾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일시적이니까 뺀다 하더라도, 자,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런 추세선을 지켜주는 모습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고점도 그나마 좀 갱신을 한번 하면서 그래도 좀 속도가 좀 느려질 뿐이지 했는데, 자, 결국은 꺾였죠. 아무래도 이 저점을 찍는 패턴 자체가, 자, 시간상으로 봤을 때 좀 길죠. 좀 짧아지죠. 자, 그리고 좀 더 짧아져요. 그리고 또 짧아져요. 계속 건드리는 모습이 점점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무너졌었고, 자,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2,500선은 잘 지켜줬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제 눌림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580선 요 정도가 이제 좀 저항이 될 거다. 60선. 근데 이걸 넘어설 만한 그런 모멘텀이나 뭔가 큰 재료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져요. 뭐 유가도 오른 부분들이 있지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는 2550선이에요.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번 주에 증시에 누가 들어왔는지가 좀 중요해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봐야죠. 자, 4천억, 뭐 천억 요렇게 들어온 다음에 금요일 날 3천억에 이탈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샀다? 안 샀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전에는 그냥 대놓고 미친 듯이 던졌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그냥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어서 요 정도로 좀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탈이 나왔는데, 자, 이탈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3천억, 2천억, 뭐 천억 정도 던져주고 그 다음에 천억 정도 가져갔으니까 뭐 한 2, 3천억 정도 좀 매도했구나 좀 보여지고요. 한 4천억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보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던지진 않았어요. 2천억 사가지고 거의 뭐 그 정도 수량 같이 던졌으니까 그냥 사서 던졌다 이 정도로만 보여지고,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던졌죠. 기관은 현물도 던지고 선물도 좀 던졌어요. 뭐 2천억에다가 뭐 천억 정도, 거의 900억 하면은 뭐 한 4천억 던지고, 그리고 천억 정도 담았으니까 한 3천억 정도 던지지 않았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강하게 매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은 있었다. 기관 쪽에서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증시장을 봐야 되는데, 증시장 같은 경우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51억으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크게 늘지도 크게 줄지도 않는 모습이고, 근데 여기서 좀 우려되는 거는 계속 꾸준히 유지해 오던 게 20.1조였었는데 신용잔고가 한 20.3조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뭐 아무래도 2차전지 이런 쪽이 좀 빠지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받아내기도 했었고, 2차전지 쪽에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반도체 좀 괜찮네, 뭐 HBM 뉴스들 막 떴었잖아요. 전에 HBM3가 이제 그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반도체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나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눌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개인들이 좀 많이 받아내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수급상으로는 뭐 그렇게 좋아졌다, 그렇게 나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차트상 위치로 봤을 때는 사실 하방을 찍고 확인하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이걸 돌려줄 만한 뭔가 모멘텀이 필요해요. 이걸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직전. 나스닥 때도 방금 얘기했듯이 직전을 갖다 돌파를,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14,100포인트를 갖다가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필요하고, 그러면 코스피도 동일해요. 2580선을 돌파를 해줄 거냐, 방금 있었던 이 직전 고점을 갖다가 이걸 돌파를 해줄 거냐예요. 뭐 2600에서 맞고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직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모습 정도는 그래도 좀 보여줘야지, 그러면 더 이상 하방 가능성은 조금 없고 최소한 횡보 정도는 유지를 해주겠다, 요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그걸 못 때리고 그거보다 낮은 구간 정도에서 요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눌린다? 그러면은 사실상 쌍바닥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80을 넘어서고 안착까지 해주는 모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쌍바닥 보면서 2500선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돼요. 2500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죠. 앞서 있었던 2500선을 다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500선에서 수급이랑 뭐 환율 여러 가지 다 지켜보면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번 주 유가가 좀 많이 올랐죠. 뭐 알고는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12월까지 계속 꾸준히 감산을 갖다가 자발적 감산을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계속 감산을 하겠다. 뭐 여기에는 깔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제 바이든이 이제 재선에서 좀 잘 되는 걸 보기도 싫을 뿐더러, 그리고 미국을 지금 계속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감산을 이어가면서,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는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는 거는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당연히 CPI가 오를 거고, 뭐 근원 CPI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CPI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우려가 당연히 나오죠. 예전에도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인플레 우려, 그리고 인플레를 갖다가 가속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신규 청구건이 4주째 감소를 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릴 때는 뭐 실업률이나 아니면은 시간당 임금 이런 건 되게 양호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좀 고용이 좀 잡히네 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실업수당 청구는,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갖다가 신규로 청구하시는 분들이 좀 계속 줄어든 거죠. 실업자가 많아지면은 이게 이제 늘어날 텐데 실업자가 생각보다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7개월 만에 최소치를 찍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 데이터를 또 봐야 되고 그 다음 데이터를 또 봐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요 데이터 하나에서도 조금 시장이 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중국 공무원 중국에서 아이폰을 좀 금지를 했어요. 요 내용이 좀 나오면서 애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애플 관련주들도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금지한다, 뭐 이제 쓰지 마라, 이런 식이었고, 그러면서 애플이 좀 많이 빠졌고, 빅테크가 애플 뭐 그리고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 전체가 좀 이렇게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증시에서는 뭐 이제 바이오 쪽만 좀 움직이는, 에너지 쪽 이런 애들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자, 중국 같은 경우 근데 공무원만 이제 아이폰을 이제 금지를 했으면 되는데, 자, 지금 중국 당국은 아이폰 등 그리고 외산 휴대폰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 사용을 금지를 했죠. 요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공기업 직원 등으로 이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뭐 얘기는 안 했어요. 중국에 얘기한 건 아니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세게 반등을 못했어요. 금요일날 애플 같은 경우에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큰 폭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좀 반등을 줬어야 되는데 반등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냥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공기업 직원들까지 아이폰을 금지를 시킨다? 그랬을 때는 더 나아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공산 당원들까지도 이제 금지를 시킬 수도 있어요. 중국은 그렇게 애플을 때릴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이 와중에 중국의 핸드폰이 나와요. 화웨이에서 7나노 폰 출시를 했고 5G 폰이에요. 자, 이거를 출시를 했어요. 얘네들이 7나노를 만들 수가 없는데 요런 폰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거는 어디선가 우리가 지금 계속 규제를 해왔고 제재를 해왔는데 이게 어디선가 풀렸다. 그래서 이걸 다시 확인하겠다 라고 하면서 에스믹 조사와 뭐 그리고 IT 기업들 추가 제재를 갖다가 추진하겠다. 지금 어디선가 샌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우리가 제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새 나갔으니까 얘네들이 7나노 폰을 갖다가 만들 수 있었다고 지금 미국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규제를 강하게 해야겠다 라고 나오면서 미중 갈등은 더 강하게 좀 치솟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사용 금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폰 사용 금지하면서 괜찮은 폰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었다 하면서 요거를 좀 미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미중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모습이고, 지금 G20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미국이랑 캐나다 군함이 이제 대만 해협을 통과를 하니까 중국은 또 반발을 하죠. 니네가 여길 왜 오냐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미중 갈등이 계속 고조된 상태에서 조금 더 고조되다 보니까 이거 미중 갈등 더 심해지면은 문제 있다 라고 이제 시장에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약간의 제 추측도 좀 들어가요. 이제 재선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재선까지 한 1년 남았어요. 내년 11월 정도면은 미국 재선이 있고, 자, 그 전에 이제 바이든이 힘을 뺄 만큼 빼야 돼요. 바이든이 생각한 거는 이러한 그림이 아니에요. 바이든은 분명히 중국을 계속 때리다가 중국이랑 이제 뭐 정상회담도 하고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중국이 이제 중국이 갔을 때 이제 좋은 얘기들도 가끔 해줬거든요. 우리는 대만을 건들지 않는다. 뭐 하나의 중국을 갖다가 이해한다. 라고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바이든도. 자, 근데 중국을 그렇게 좀 건드려서 뭐 북한도 그리고 러시아도 대만을 주면서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대만을 적당히 주면서 중국이 북한을 갖다 컨트롤하고 그리고 러시아를 좀 컨트롤 해주길 그러길 바랐어요. 그래야지 바이든이 중국도 컨트롤을 했고 북한도 컨트롤 했고 러시아도 컨트롤 했네 하면서 바이든이 좀 표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자, 근데 그런 그림을 갖다 안 만들어 주려고 이번에 G20에서도 중국도 안 오고 러시아도 안 왔죠. 자, 그러면서 바이든이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외교적으로 좀 많이 없어 보이고. 자, 그리고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많아요. 미국 유권자의 46%는 공화당에 누가 나와도 바이든보다 훨씬 낫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랑 이제 바이든 대결했을 때 트럼프가 47% 그리고 바이든이 46%, 바이든이 지죠. 자, 헤일리랑 바이든을 보더라도 헤일리가 나와도 49%, 바이든은 43%예요. 자, 요런 식이다 보니까 그 누가 나와도 바이든이 재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냥 무너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 봤을 때도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으로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이든 지지율 39%밖에 안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에 G20에서 좀 예상했었던 거는 지금까지 계속 방중도 해왔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G2가 좀 대면 정상회담을 하면서 좀 좋은 그림을 만들면서 미중의 갈등을 좀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북한도 좀 이제 컨트롤 좀 해주고 러시아도 좀 컨트롤 해주고 요런 그림을 바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중국한테 뭔가를 던져주고. 자, 근데 그런 그림을 완전히 안 만들어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중국한테 시진핑 이제 G20의 불참 사유를 갖다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하는 모습이고. 자, 시진핑이 빠진 G20에서 바이든이 이제 광폭 행보를 보입니다. 안 그래도 화가 났겠죠. 본인이 예상했던 그림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그림을 전부 다 깨버렸으니까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가, 그리고 북한도 좀 이따 말씀드리면 북한도 그 그림을 다 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바이든 지지율도 점점 빠지고, 그렇다고 뭐 CPI를 잘 잡느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돈 푸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고 점점 자기 위치가 좀 위태위태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를 엮어가지고 중국 견제를 갖다 박차하겠다. 자, 인도랑 이제 손을 잡고 뭐 베트남한테 뭘 좀 주고 그러면서 중국을 더 때리겠다. 이제 힘으로 그냥 죽여야겠다는 약간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는 중국을 가지고서 뭔가를 갖다가 큰 그림을 만들려 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돌려버리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도 G20 정상회의를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흑해 곡물 협정은 복귀 조건은 변함이 없다. 니네가 우리를 제재를 했던 걸 어느 정도 풀어줘야지 우리는 요걸 복귀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물 쪽도 인플레이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바이든이 뭔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갈 길 간다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도 통제가 안 돼, 북한도 통제가 안 돼, 중국도 통제가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바이든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재선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위태위태해질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 러시아나 사우디나 중국이나 솔직히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좋아요. 왜? 트럼프는 그래도 딜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좀 더 올라오는 걸 얘네들은 더 좋아할 거예요. 자, 그래서 푸틴 시진핑은 G20에 가지도 않았는데, 자, 9월 9일절을 맞아가지고 김정은의 축전을 보내고, 자, 우리 협력하자라고 하면서 협력 의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죠. 얘네들은. 여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브릭스 있죠. 브릭스 애들도 거의 약간 그런 분위기죠. 미국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자, 요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바이든을 또 때리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바이든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갈등이 계속 고조된다고 했잖아요.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거는 인도, 베트남 이런 애들, 나머지 애들 그냥 손 잡고, 자, 니네들 좀 강하게 좀 키워줄 테니까 중국을 때리자라고 요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요런 내용들을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11일 날 전용 열차로 이제 러시아를 출발할 거고, 여기서 이제 회담이 좀 나올 거고, 미국이 계속 얘기하죠. 북한이랑 러시아 니네 뭐 무기 교환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대놓고 이제 갑니다. 대놓고 가서 만나가지고, 만난 다음에 거기서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를 받아올 거고, 그리고 북한은 포탄을 갖다가 러시아한테 줄 거고, 뭐 그런 식의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다 때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중국부터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갈등은 솔직한 말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중 갈등은 더 고조되면 더 고조됐지, 이게 뭐가 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 자, 그리고 중국 이슈가 있었죠. 중국에서는 이제 부동산 이슈도 있었고, 자, 그나마 많이 부동산 이슈는 해소가 됐다고 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이 조금 먹혔는지, 자, 베이징이나 아니면 대도시 이런 상하이나 이런 데서 주택 거래가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뭐 매물도 좀 늘면서 좀 거래가 좀 원활하게 좀 이렇게 되는 모습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온기는 돌지만 관망세는 여전하다. 그래도 전보다는 좀 괜찮아졌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다 그게 큰 이슈로 돌아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뭐 망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있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이거 살려가려고 하거든요, 중국도. 자, 그리고 중국 부양책이 좀 통했는지 뭐 CPI가 이제 0.1% 상승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CPI가 올라가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와서 돈을 좀 써주고, 그러면서 돈을 막 쓰면은 그럼 물가도 올라가고, 그럼 CPI도 올라가고, 그리고 PPI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자, 근데 PPI는 근데 조금 빠졌어요. 요 부분도 조금 올라와 줘야 돼요. 이것도 조금 올라와 줘야 되는데 중국은 올라와 줘야 돼요. 케이스가 좀 달라요. 중국은 디플레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것까지도 좀 올라와 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전월보다는 낙폭을 좀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빠지던 거에서 조금 낙폭을 줄여서 한 요 정도로 빠졌겠죠 뭐. 그래서 중국 상황은 그래도 최악은 아니었다. 여기까지 최악이었으면은 중국도 문제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나마 이쪽은 어떻게든 잡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좀 큰 지표들은 별로 없었어요. 나올 만한 게 그냥 미중 갈등, 그리고 중국에서 아이폰 금지하면서 조금 타격 입는 미중 갈등이 좀 셌죠. 그리고 그 갈등이 더 고조될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여지는 게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었던 지표들이 없다 보니까 봐야 되는 건 요거였죠. 자, 10년물 지표인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자, 앞전에 이 고점을 때렸어요. 이 고점이 전에 있었던 고점을 갖다 넘어섰거든요. 최고의 고점을 갖다가 잠시 갱신을 하면서 이거 고점 뚫렸다 라고 보는 시각이었지만 눌렸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오는 한 주였습니다. 다시 올라오는 한 주였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내려갈 거야, 다시 4%를 만약에 찍어주면은 괜찮아요. 자, 고점 찍고 만약에 이걸 고점이라고 본다면은 이대로 안 올라가고 이걸 고점이라고 봐서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4%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하방 추세가 다시 나오겠네. 그러면은 금리 좀 안정되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국채금리, 10년물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는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얘는 만약에 여기 있었던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은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세게 다가올 거예요. 시장을 갖다가 굉장히 세게 누를 거고, 주식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크게 눌리면서 좀 무너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한번 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다, 여기서 이게 계단식 하락이다, 이거는 요렇게 만약에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내려오면은 뭐 4.2% 아래로만 좀 내려오더라도 좀 양호해요. 좀 괜찮아지겠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4%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요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자, 앞전에 있었던 고점, 고점. 이 고점을 때리면서 좀 위기다라고 했었는데 눌러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역시나 기술적으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은 다시 올라가려는 건지 두 가지로 보여요. 자, 올라온 다음에 눌림 주고, 자, 그러고 다시 돌파. 요거일지, 자, 올라온 다음에 눌림 주고,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요렇게 계단식으로 빠질 건지. 그래서 이번 주도 얘도 지금 방향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한 주가 될 거거든요. 환율도. 그래서 환율이 하방 추세로 갈지, 이걸 돌파를 해가지고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좀 세거든요. 그래서 돌파로 갈지 이걸 좀 역시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러니까 이번 주였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보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나 다음 주 뭐 CPI 나왔을 때 봐야 되겠지만 상황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자, 저항대였죠. 그리고 뭐 저항대 비슷한 구간에 있었어요. 저항대 뭐 여기 저항대 비슷한 구간들에 있었는데 이게 한 84불 정도 돼요. 83에서 84불. 근데 그걸 갖다가 한번 넘어섰었거든요. 이때 넘어섰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걸 넘어서지 못할 거야, 눌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눌리지 않고 그대로 그걸 넘어서고 그 위에서 안착을 했어요. 자, 이러니까 유가 때문에 이제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가가 앞전에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들을 전부 다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돌파하고 이렇게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돌파하고 여기서 안착을 해버리니까 시장 자체는 이거 유가 더 가겠네. 왜? 이런 자리를 돌파하면은 그 다음 자리를 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앞에 있었던 83에서 84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였어요. 이러한 저항 자리였기 때문에 이걸 넘어선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세게 가는구나. 자, 그럼 어딜 봐야 되냐? 요 자리가 보이죠? 대충 보더라도 한 요 정도? 94불이 보여요. 자, 94불.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뭐 눌림 주거나 이렇게 옆으로 한번 눌렀다 갈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쉽게 안 눌려요. 이거는 눌러봐야 84불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면 94불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가 추가적으로 더 움직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랑 뭐 이제 환율이랑 그리고 미국 10년물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볼 게 많아요, 지표들이. 자, 유가 충격에 뭐 주저앉은 코스피고 뭐 미중 갈등도 있죠. 자, 근데 미국이 이제 8월 CPI가 좀 솔직히 저도 불안해요. 저는 불안한데 불안을 잠재울지, 이 불안감을 어떻게 터트려 줄지 가봐야지 알겠죠. 수요일날 나오거든요, 얘가. 수요일날 나오고, 그리고 목요일날 소매 판매가 또 나와요. 소매 판매가 세진 않아요. 소매 판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아요. 월화는 솔직히 별게 없어요. 그렇게 센 게 없기 때문에 월화는 그냥 CPI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 정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가, 자, 근원 같은 경우에 YOY로 봤을 때 4.3%, 어쨌든 간에 전달보다 이제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근원은 뭐냐면은, 자,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려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는 3.2에서 3.6%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을 보면서 좀 해석을 좋게 할 거냐. 근데 그것도 근원이 잘 나와야 되겠죠. 4.3이나 뭐 4.2 정도가 잘 나와주면은 근원은 그래도 빠졌어. 다만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올라간 거는 에너지하고 음식 때문이야. 근데 에너지는 어차피 나중에 잡힐 거니까 크게 문제 안 해도 돼, 이렇게 볼 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건지,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자 하면서 이제 뭐 근원도 올라가고 이 CPI마저도 같이 올라간다면은 시장은 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왜? 안 그래도 CPI가 올라가는 걸 갖다가 좋게 해석하려고 근원을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근원마저 못 받쳐준다 라고 했을 때는 시장 자체는 그럼 인플레이션 또 오네, 인플레이션 못 잡았네, 요거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지난달에도 올랐거든요. 뭐 기저효과도 있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이해는 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을 갖다가 뒤집어 줄 만한 뭔가 모멘텀이 나올 만한 그런 재료가 필요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얘네들이 좋지 않게 나온다 했을 때는 시장은 세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수요일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웬만해서는 뭐 가지고 계신 건 가지고 계시겠지만 굳이 리스크 있는 베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 다음 달 보더라도 지금 국제유가 올라간 걸 보셨다시피 국제유가는 다음 달 CPI에 또 반영이 또 될 거예요. 그래서 3.6보다 더 올라가서 거의 4%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달은. 자, 이러면은 3% 찍고 4%까지 올라가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시장에서는 이거 금리 인상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 긴축이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네. 요런 해석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4.2가 나온다거나 얘도 뭐 한 3.5가 나온다거나 예상보다 좀 괜찮네 하면서 시장이 버텨주는 그런 모습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좀 변곡점이 될 거니까 요걸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진짜 CPI는 되게 중요해요. 시장이 안 그래도 무너지는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인데 차트들을 봤다시피 자, 국장 역시나 고점이 지금 저점으로 내려오는 이런 방향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방 가능성으로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는 방향에서 쟤네들마저 안 좋게 나온다면은 하방으로 이제 세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좀 좋게 나와주면은 이런 하방에서 옆으로 이제 박스권을 가보자 하면서 옆으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 다시 상승 요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좀 많아요. 그 많은 상황에서 저거마저 안 좋게 나오면 최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원유 재고 잘 안 봤는데 지금 유가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만약에 이 원유 재고가 많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줄었다. 원유 재고가 줄을 가능성도 있어요. 국제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잡겠다고 원유 재고를 갖다 좀 더 풀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더 줄었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는 더 세게 올라갈 거예요. 요거에 힘입어서. 그래서 요것도 하나 좀 봐주실 만해요. 원유 재고도. 원유 재고는 지금까지 보진 않았는데 이제는 얘도 좀 유가를 봐야지. 유가 때문에 인플레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와서 이제 CPI도 보이고 그 다음에 긴축을 어떻게 할지 뭐 FOMC가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 재고도 좀 얘가 좀 유가를 한번 더 올리는 그런 모습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되면은 이제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오고 뭐 이제 이쪽도 나오지만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소매 판매예요. 자, 소매 판매가 좀 줄어야 돼요. 어느 정도 좀 줄어야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진짜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소매 판매가 좀 주는구나, 그러면 인플레 좀 잡힐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소매 판매마저도 소매 판매 지금 이거 MOM이죠. 자, MOM이다 보니까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이제 줄지 않고 요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돼요.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다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주는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근원 말고 일반 소비 판매로 봤을 때도 0.7에서 0.2로 준다고 보는데 이게 주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예상보다 만약에 좀 올라왔다, 뭐 한 0.5, 전 그 정도면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예상치보다만 적당히 나와도 나쁘지 않게 보는데 앞에서 그 전날 CPI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 이게 최악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은 소매 판매 이런 애들이 0.1만 안 좋더라도 0.1%만 안 좋아도 그냥 최악으로 봐요. 시장 자체는.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요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CPI가 만약에 세게 때린다 그러면 요런 분위기거든요. 하락이. 자, 요런 분위기에서 그러면은 세게 안 봐도 세게 이해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거 그냥 그럴 수 있어, 요 정도는 그냥 이해해 줄 수 있어, 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재료들마저도 하방으로 또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PI가 이번에 진짜 중요하고 방향성을 진짜 얘가 보여줘야지. 얘가 괜찮게만 나와준다면은 솔직히 소매 판매 이런 애들 뭐 0.1, 0.2 이렇게 차이 나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어 이 정도는,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 전날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마저도 굉장히 파급력 있게 다가올 건지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금요일 날 굳이 보신다면 요거 하나 있네요. 자, 미시간 소비자 기대지수. 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있거든요. 이제 9월 달에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이거 높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은 유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잖아요. 기대다 보니까 이게 좀 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PI에서 만약에 진짜 안 좋게 나왔다 하면은 목요일, 금요일도 나오는 데이터들마다 그냥 안 좋게 해석을 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CPI 확인하고 뭐 베팅을 하시더라도 저는 무조건 그거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CPI만 좀 괜찮게 나온다면은 목요일, 금요일 나오는 데이터들은 그냥 조금 안 좋게 나와도 그냥 그럴 수 있어,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 방향성을 갖다 잡아주는 자리다. 왜? 유가는 이미 사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내려오기 쉽지 않아요. 84불까지 내려와봤자 84불이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84불 내려왔다가
근데 변곡점이 될 만한 게 환율들이 이제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꺾여 내려올 거냐 요거거든요. 지금 방향이 완전히. 거기다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도 여기서 이렇게 눌려서 이게 가는 거냐 아니면은 요렇게 내려가는 거였냐 요렇게 내려가는 그런 자리였었냐 요걸 확인해주는 한 주가 될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게 CPI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는 국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 유지는 할 거라고 봐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CPI에 따라서 2600선으로 가면서 이 위에 박스에서 이제 놀 건지 CPI만 양호하게 나면 이 위에서 놀 거예요. 2550에서 2600선에서 놀 거고 만약에 CPI가 안 좋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2500선 거의 바닥에 붙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2500선을 지지를 할 거냐 요거까지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241선 천천히 올라오죠. 241선까지 빠지면서 2400대도 잠깐씩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좀 그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 감사합니다.